안녕하세요. 이 고전중국어 문법 강의인데요. 오늘은 지에 대해서 지라는 한자 하나를 보고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또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가를 예문과 함께 보겠습니다. 목차는 지의 자원 및 어원, 지시대명사로서 지, 수직구조에서, 비독립절, 도치구조에서 각각 볼 텐데요. 이걸 시작하기 전에 문자와 어휘의 관계를 먼저 언급할 겁니다. 자, 우선 문자와 어휘의 관계. 중국어로는 문자를 자, 어휘를 사라고 해요. 사. 말씀 사자죠. 글자와 말, 이런 관계인데요. 제가 이제 보통 한자를 공부할 때 혹은 한문을 공부할 때 사전을 펴서 1번 뜻 뭐, 2번 뜻 뭐, 3번 뜻 뭐, 4번 뜻 뭐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되게 성실한 자세일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를 그때그때 찾아보고 메모한다는 게 굉장히 성실하고 좋은 태도일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이, 태도는 괜찮은데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지식은 물론 늘지만, 그리고 대부분이, 현재까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오셨지만, 이렇게 공부하면은 오히려 한문을 더 어렵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자와 어휘라는 거는 한국어로 예를 들면은 한국의 언어, 한국어가 있고 그걸 쓰는 문자에는 한글이 있어요.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죠? 조선시대 세종 때. 세종 이전에는 한글이 없었죠. 근데 한국어는 없었나요?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 말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고려시대 말이 있고 신라시대에도 있었죠. 한국어는 우리나라 한반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쓰던 그냥 의사소통 수단이고요. 한글은 조선시대 세종 때부터 만들어진 이 한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한국어가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글, 문자는 뭐예요? 한국어를 그냥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 변하고 뭐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는 한국어의 문제이지 한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이 지금 당장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한자로 가서 설명해 보자면요. 이 보통 한문을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게 한 글자가 뜻이 1, 2, 3, 4 뭐 뜻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한 글자의 뜻이 많다. 근데 한 글자의 뜻이 많은 건 많은 건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럼 그냥 1번부터 뭐 10번까지 뜻을 다 외울 거냐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달, 월이라는 글자는 의미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본래 의미가 뭐예요? 본래 의미? 어떤 글자가 본래 나타내는 의미를 본의라고 하거든요. 본래 의미는 달이죠. 달인데 하늘에 떠있는 달, 천체로서의 달이죠. 이게 본래 의미인데, 이게 우리가 뭐 할 때도 쓰죠? 1월, 2월, 3월, 4월, 1개월, 2개월 할 때 그 뭐예요? 한 달. 그거는 달인데 시간으로 달이죠. 이 두 개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죠. 이 두 개는 달이 우리 위상 변화를 해가지고 대략 30일마다 차고 기울고 하는 그거를 바탕으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인신의라고 불러요. 인신의. 인신의라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늘어난다 그런 뜻인데, 이게 중국 언어학 용어라서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냥 쉽게 파생 의미 이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가 파생되어서 생긴 게 인신의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본래 의미는 달, 파생된 의미가 한 달, 두 달 할 때 그 시간으로서 달 이거죠. 그래서 달월자는 결과적으로 파생에 의해서 두 개의 뜻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뜻은 더 많습니다만 일단 여기선 두 개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인신으로 인해서 의미가 늘어난 거예요. 그거는 문자는 하나의 사를 나타내는데,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는데 그 단어에서 의미가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를가 그러는데, 이 글자의 본래 의미, 본의는 도끼자루, 도끼의 손잡이 그런 거죠. 도끼자루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고 쓰죠? 옳을가, 옳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쓰죠. 이 도끼자루와 가능하다 사이에 의미적으로 뭔가 파생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어원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죠? 그쵸? 실제로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차의라고 부르는데 가차는 빌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대 중국, 아주 옛날 중국어로 도끼자루란 단어의 발음과 가능하다란 단어의 발음이 비슷해서 이 글자에 두 개의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는 하나인데 단어가 두 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뜻이 도끼자루도 있고 가능하다도 있고 한 거죠. 이게 바로 가차입니다. 가차는 빌렸다는 뜻이에요. 발음이 똑같아서 빌렸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답장으로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는데 웬 감자 모양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어요. 감자. 먹는 감자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보니까 내가 선물을 줘서 친구가 나한테 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죠? 감사하다 이 소리죠. 감사. 고맙다. 왜? 한국어로 먹는 감자랑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하다가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다. 근데 물론 고대 중국인들이 장난으로 이런 건 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문자를 기록할 수단이 부족하니까 이걸 빌려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가 하나가 있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 글자가 그 단어를 나타내요. 근데 그 단어 안에서 의미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는 인신이라고 하고 글자가 하나가 있고 단어가 있어요. 이 글자는 이 단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연히도 이 단어랑 발음이 비슷한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도 빌려서 표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가차라는 건데 가차와 인신은 어떤 관계이냐? 가차는 문자 현상이고 문자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인신은 언어 현상이 언어에서 의미 파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언어 자체가 여러 개가 이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하나의 글자로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 두 개를 그냥 한 글자에 싸잡아 넣은 것이냐 빌려서 그냥 표기한 것이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차 할 때도 이미 이 단어 안에 인신이 일어나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자의 뜻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차와 인신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파생이라고 보셔도 돼요. 파생의 관계를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봅시다. 자, 갈지자의 자원 및 어원. 자원이라는 건 문자의 기원이고 어원이라는 건 단어, 어휘의 기원이에요. 아까 문자와 어휘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갈지와 그칠지. 갈지는 그칠지와 자원, 문자와 어원, 단어의 기원에서 동원, 같은 기원을 가집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은 갑골문의 그칠지, 머무를 지자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의 발을 상용했어요. 본래 의미는 발입니다. 본의가 발, 사람의 발이겠죠. 근데 지자는 나타낸 단어가 발도 있는데 가다 라는 단어도 나타낼 수 있고 멈추다 라는 단어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어원 부분입니다. 중국어로는 이걸 즈라고 일성으로 읽거든요. 지는 가다, 진행하다 그런 뜻이 있고 즈라고 하는 이거 그칠 지자 위에는 갈 지자고 밑에는 그칠 지자인데 즈는 발이란 뜻이 있는데 보면은 indirective tone be noun derivation이라고 해가지고 즈에서 성조 변화 즈라고 해가지고 동사에서 명사가 파생된 거예요. 동사 가다란 어휘 지금은 단어입니다. 단어 어원 단어 가다에서 성조 변화로 명사 가는 것이 뭐예요? 발이라는 어휘가 파생된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
이게 먹음을 함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턱 함자가 돼요. 이 관계가 똑같아요. 머금다, 머금는 것은 턱, 가다, 가는 것은 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글자의 본래 의미는 발입니다. 그리고 갈지자의 본래 의미는 가다입니다. 갈지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칠지의 밑에 선을 하나 그어서 만든 게 갈지자예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 칠지에서 갈지자가 파생되었는데 어휘적으로는 가다에서 발이 파생되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문자와 어휘를 구별해서 보라는 게 이런 점입니다. 여기 갈지자의 자원 보시면요. 아까는 그 칠지를 봤잖아요. 그 칠지는 발을 본떴습니다. 근데 갈지는 발 밑에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하나의 선을 그어 만들었고 본래 의미는 왕, 가다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는 본래 의미가, 그 칠지는 본래 의미가 발, 머무르다, 멈추다. 이거는 인신의, 파생된 의미. 요 갈지는 본래 의미가 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 칠지가 갈지를 파생시키는데 반대로 어원적으로는 가다에서 발이 파생됐고 발에서 또 머무르다가 파생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지시사로 쓰는 것은 가차이다. 빌려서 쓴 것이다. 아주 옛날 중국말로 가다라는 단어와 지시대명사 그, 이것, 그것 할 때 그 이런 것이 발음이 비슷했기 때문에 가차하여서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쓴다는 거죠. 이미 복사는 갑골복사, 갑골문에서 그 용법이 보이며 지일지석, 그날 그 저녁처럼 쓴다. 근문에도 지조석이라고 있는데 그 아침 저녁이라는 뜻이고 뭐뭐의, 뭐뭐한이라는 수식용법은 주나라 때가 되어서 이게 성숙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유자죠, 유자. 유왕 명남궁 벌 반호방지 년 이렇게 하는데 왕께서 남궁에 명령을 내려서 반호방이란 나라 이름이에요. 반호방이란 나라를 정벌하신 해에 이게 수식이죠. 뭐뭐 하신 할 때 니은 부분 뭐뭐 한 정벌한 해에 해서 이런 수식용법이 보입니다. 갑골문 상나라 때 갑골문에는 이게 대명사로서 그것 이런 용법이 있고 서주시기 근문부터가 되어야 이게 바로 뭐뭐의 뭐뭐한 이런 뜻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시대명사로 볼 건데요. 지시대명사로는 수식을 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어떤 명사에 대해서 수식한 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갑골문인데요. 지석, 향, 갑자, 윤, 전 돼 있는데 지석, 그날 저녁, 향, 갑자, 다음 갑자일을 접어드는 시기, 향하는 시기에 윤, 진실로, 과연, 전자는 자르다 뜻인데 멸망시키다, 멸망시켰다. 근데 윤전에서 주어가 생략된 거죠. 우리가 SVO가 주술목인 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생략된 주어를 이라고 붙여서 empty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낼 건데요. 우리 생략된 주어가 생략된 목적어를 진실로 멸망시켰다. 그날 저녁 다음 갑자일로 향하는 시간에 이거는 이제 일종의 부사이죠. 부사. 윤. 근데 주어가 생략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부사어 전 서술어 목적어 그들을 멸망시켰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갑골문에서 지자가 이런 용법으로 쓰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출토문헌이잖아요. 갑골문은 출토문뿐만 아니라 전래문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점이나 도서관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옛날부터 전해진 문헌에서도 이런 용법이 나옵니다. 시경에 지자우귀란 말이 있는데 지자, 이 아가씨, 자는 이제 어린 사람을 뜻하는데 이때는 특히 여자를 말하는 거죠. 지자우귀, 이 아가씨 시집간에 돼 있는데 이때 지자가 바로 그 하는 어떤 대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자가 주어고 우귀가 서술어가 되겠죠. 지이충우하지 이건 장자, 조금 더 후대의 문헌입니다. 이 두 벌레가 더욱이 무엇을 알겠는가? 지이충이 이제 주어인데 이충을 지자가 수식하고 있죠. 이 두 벌레가 또 더욱이 부사어 하지 목적어 서술어
네, 목적어 서술어인데 하는 의문대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었을 때 서술어 앞으로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 충, 우, 하지 이 두 벌레가 더욱이 무엇을 알겠는가? 이 세 가지 예문은 지자가 뒤에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고 그 명사 혹은 뭐 이 명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은 목적어로 어떤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겁니다.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 너무 유명한 문장인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주어일 때 생략을 합니다. 사람이 우리들이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에 맞게 그것을 익히면 지자가 여기서 그것 하는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익히면 습자의 목적어로 사용되었죠. 습이 익히다인데 그것을 익히다. 부력 여로 기쁘지 아니한가. 5번 문왕이 밀력 위대 위소 이민 활락지. 문왕이 주어 이 밀력 백성의 힘으로 위대 위소 대를 만들고 소를 만들었다. 대라는 건 이제 누대 전망대 같이 높이 쌓아 올린 건물이고 소라는 건 못 물을 이제 물웅덩이를 만든 거죠. 대를 만들고 못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활락지 활락이 서술어 지가 목적어인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럼 이 지자는 뭘 가리키죠? 앞에 일을 가리키죠. 문왕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백성들은 그 일을 기뻐했다. 6번 시이 위지 문야. 이 때문에 주어 생략 우리는 위지 문야. 그를 문이라고 일컫는다. 이 위자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말하다 뜻일 때는 그냥 뭐를 말한다고 목적어가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A를 B라고 부르다. 위 A, B 구조일 때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집니다. 혹은 누구에게 뭐뭐라고 말하다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목적어를 두 개 가지는데 지자가 첫 번째 목적어고 문자가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시, 이 때문에 생략된 주어 우리는 그 사람을 문이라고 일컫는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대명사로 바뀐 거예요. A, G, B 해서 A의 B라고 하는데요. 이 A가 서술어잖아요. 만약에 동사성이잖아요. 그러면 동사한 B 이렇게 해요. 자 보십시다. ES 주어 생략 어떤 사람이 지도하다. 천승지국이 목적어인데 천승의 나라 천승 규모의 나라이죠. 천승 규모의 나라를 지도하다. 결국 제후국을 지도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지용 화위귀. 예의 활용은 이건 일종의 화제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활용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화위귀 조화가 귀중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화제어입니다. 예의 활용은 조화가 귀중하다. 그래서 의자에 지가 걸리는 거죠. 현성지군 67작. 현성지군 67이 주어이고 작은 서술어 되겠습니다. 근데 군을 수식하기 위해서 현성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명하고 성스러운 할 때 이 니은 부분이 지자에 걸리는 거죠. 앞에 동사성 성분이 들어왔을 때 물론 이건 형용사지만 중국어의 형용사는 서양 언어에서의 이제 verve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이성 성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0번 문왕지유 방 70리. 문왕의 동사는 방 부사어고 사방이 70리였다. 이거 되겠죠. 70리 이런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문법 분석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EV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다라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고 방 70리 사방이 70리이다. 그래서 문왕의 할 때 의자가 지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A, G, B에서 A랑 B가 둘 다 명사면은 어떻게 되죠? A의 B. 근데 A가 뭐 동사 같은 성분이면은 A 한 B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자는 아마도 대명사에서 파생되었을 거라는 것이 보통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지자우귀 그런 말 있었잖아요. 이 아가씨 시집가네 할 때 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용법에서 아마도 A, G, B 하면은
A 그 B 이렇게 돼서 A의 B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게 학자들의 어떤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대명사가 파생되어서 수직 구조를 만들어주는 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독립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독립절, 이걸 절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문장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문장은 주어가 수러 하다 이렇게 끝나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고 독립적이에요. 그냥 끝나요. 근데 절이라고 하는 거는 절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와 수러는 갖추고 있는데 독립되지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생선을 먹다 하면 문장이에요. 그냥 주어 고양이, 생선 목적어 먹다 서술어, 여기서 완전한 문장인데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것 그 자체가 큰 주어고 당연하다 이게 서술어예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생선을 먹다 라는 건 그냥 독립된 문장이고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거는 거기서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것 얘는 문장이 아니죠.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것 이렇게 하면 이건 주어인 거예요. 자, 일단 한국어로 예시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한문에서 한번 봅시다. 고, 부등고산, 부지, 천지, 고야, 불림심계, 부지, 지지, 후야. 순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주어 생략,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르지 않으면, 이 컴마 된 부분이 이제 가정절이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 뭘 몰라요? 천지고를 모른다. 이게 목적어죠. 부지가 수러, 천지고가 목적어. 그냥 천고라고 하면은 하늘이 높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천지고가 되면서 하늘이 높은 것 이렇게 절이 됐어요. 절. 우리는 하늘이 높다는 것을 모른다. 불림심계 깊은 계곡을 내려다보지 않으면 이 컴마가 이제 가정이죠. 부지 지지후야. 우리는 모른다. 지지후를 모른다. 그냥 지후 이렇게 쓰면은 땅이 두텁다 이런 뜻인데 지지후라고 하면은 땅이 두텁다는 것 이렇게 돼요. 이게 일종의 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른다. 여기서 천지고 지지후는 모두 목적어로 쓰인 절입니다. 아까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할 때는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것 이게 주어로 쓰인 거죠. 나는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것을 몰랐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나는 몰랐다. 뭘 몰랐어요?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것을. 목적어 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절의 언어에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아마 중고등학교 때 국어나 영어 문법을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문장과 절의 개념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12번. 부자지 구지야 기저 이호 인지 구지여 돼 있는데 부자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이 이때 지자는 아까 처음 봤던 그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지인데 그것을 구하는 것은 근데 그것은 맥락상 벼슬이에요. 선생이 그 벼슬을 구한 것은 근데 이게 하나의 큰 절입니다. 주어절입니다. 기저 여 기저 뭐뭐 여마 뭐뭐일 것이다인데 이호 인지 구지 남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 남들이 벼슬을 구하는 것과 호자가 이제 원래 뭐뭐에란 뜻인데 한국말로는 뭐뭐에 다르다를 안 쓰고 뭐뭐와 다르다를 쓰죠. 그것과 이 다를 것이다. 그럼 여기서 부자지 구지는 주어절로 쓰인 거고 인지 구지는 뭐로 쓰인 거예요? 호의 목적절로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부자 구지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벼슬을 구하시다 하고 끝나는데 부자지 구지야 이때 지를 삽입하고 많은 경우에 뒤에 야를 붙이기도 합니다. 야를 붙임으로써 얘가 절이 된다는 거예요. 주어절. 선생님이 그것을 구하신 것은 아마 다른 사람이 그것을 구하신 것과 다를 것이야. 이적지 유군 부지가 아니라 불여입니다. 불여 제하지 무야. 이적 오랑캐가 이민족이 유군 임금을 가진 것은 주술목. 불여는 이제 비교인데 A 불여 B라고 하면은
A가 B보다 안 좋다 뜻이에요. 제하는 중화가 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적 유군 이렇게 쓰면은 이민족에게 임금이 있다 하고 그냥 끝나는데, 여기 지를 삽입해서 이적지 유군이라고 하면은 이민족에게 임금이 있는 것 해가지고 이거 전체가 큰 주어절이 되죠. 불여 제하지 무야 하면 이 뒤에는 제하지 무도 일종의 절이 되는 건데, 불여의 보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군자지 지어 사야 오 미상 부득겼냐. 군자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일찍이 만나지 못한 적이 없다. 군자 지어 사야 하면 그냥 군자 지어 사 이렇게 하면은 군자가 이곳에 도착하다 그냥 끝나는데, 이 가운데 지자를 삽입하죠. 여기다가 지자를 삽입하면은 군자가 여기에 도착하셨을 때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군자가 여기 도착하셨을 때 내가 일찍이 만나지 못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15번 조지장사 김영야의 인지장사 기었냐 선. 새가 장차 죽을 때 그냥 사 이렇게 하면 끝나요. 새가 장차 죽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가운데 지를 삽입하면서 시간의 절이 되는 거예요. 새가 장차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인지장사 똑같은 구조. 인장사하면 사람이 장차 죽을 것이다 되는데, 인지장사하면 사람이 장차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16번 신지실직 상형불사. 그냥 실직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실직은 요즘 말하는 그 실직이 아니라 직책을 잃어버리라는 건 직책을 잘 하지 못하다, 다 수행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근데 이때 신하는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신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는 제가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직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데, 이때 지자가 삽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이 되죠. 이건 가정 조건절이죠. 조건절. 제가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상형불사, 형법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주어 지 수러 구조에서 이게 일종의 비독립절로 만든 지도 아까 봤던 A, G, B 수식 구조의 지와 연관이 있어요. 이거는 이 사, 실 이런 단어들이 어떤 뜻이냐면은 동사인데 지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얘는 수식을 받기 때문에 명사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성이 있고 또 동시에 명사성도 있는 단어예요. 이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르는데, 고대 중국어의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아예 그 자체를 명사처럼 쓰기도 하고, 뭐뭐 하는 때에 뭐뭐 하지 못하면 해가지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지 수러할 때 이 수러 성분은 동명사 성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전체 주어지 수러 구조 전체는 비독립절로서 다른 문장에서 하나의 요소로, 뭐 주어든 목적어든 뭐 부사든 하는 어떤 요소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의 마지막으로 볼 용법이 도치구조인데요. 지는 도치구조로 사용됩니다. SVO가 원래 중국어는 SVO가 일반적인데, 목적어와 수러 사이에 지나 시를 삽입함으로써 목적어를 수러 앞으로 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OGV가 된다는 거죠. 지와 시가 대표하는 어휘는 동언어이다. 기원이 같은 언어이다. 이러한 지에 대해서 중복지시 대명사라는 설과 단순 도치 표지라는 설이 있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중복지시 대명사 설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왕리,郭실량, 리주어펑, 왕닝 등이 있다. 이 유형의 목적어 전치는 목적어가 전치하는 동시에 목적어 뒤에 대체사, 대명사인 거죠. 시나 지를 사용하여 중복지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시나 지도 동사 앞에 놓인다. SVO가 있는데
목적어가 전치하는 동시에 SO 하는 동시에 목적어 뒤에 대체사 시나 지를 사용하여 중복 지시한다. 근데 이때 시나 지도 동사 앞에 놓인다.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거죠. 시지위, 차지위는 고대 중국어에서 자주 보이는 고정 형식으로 这就叫做 이것은 뭐뭐라고 한다. 현대 중국어로 해석된다. 이 두 가지 시지위, 차지위랑 这就叫做라는 단어는 문법 구조가 상이합니다. 시지위, 차지위는 위시, 위차의 목적어 전치인데 직역하면은 叫他 혹은 把它叫做 뭐뭐라고 일컫는다. 그것을 일컬어 뭐뭐라고 한다. 아까 위자는 위 A, B라고 해서 A를 B라고 부르다 했잖아요. 근데 위, 차, B 하면은 이것을 일컬어 B라고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도치가 돼서 차지위 B라고 하면은 이것을 일컬어 B라고 한다. 되는 거죠. 17번 과군 기죄지 공. 우리 임금이 과군이 주어이고 공이 수어입니다. 근데 기죄가 공의 목적어예요.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지를 삽입함으로써 전지시킨 거죠. 우리 임금이 그 죄를 두려워한다. 어때요? 마치 한국어 어순처럼 됐죠. 주목술 됐죠. 이런 식으로 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중복지시, 이건 이제 중국어로 복지, 중복해서 지시한다 할 때 그 복지라는 뜻을 직역한 말인데, 복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임금이 그 죄, 그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원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있었습니까? 예지용 이런 단어 있었죠. 예의 활용인데 이게 어원적으로 뭐예요? 예, 그 활용 그런 뜻이에요. 예의 활용. 그런 것처럼 과군 기죄지 공도 과군이 그 죄, 그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원래 어원적으로는요. 근데 이미 이 지는 문법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굳이 대명사로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18번 오, 이자, 위, 이지문, 증, 유여, 구지문. 나는 그대가 다른 일을 물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저 중유와 염구를 묻는구나. 중유와 염구는 이제 공자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자, 위, 그대를 뭐뭐라고 생각했다. 이지문, 이때 지자가 도치 표지인 거죠. 이가 목적어, 문이 서술어입니다. 그대가 다른 것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증, 유여, 구, 지, 문, 중유와 염구를 묻는구나. 그러니까 다를 이자가 물을 문자의 목적어이고 유여, 구가 물을 문자의 목적어란 겁니다. 19번 아차, 현지용, 능지사, 로지론. 나는 장차 현명한 사람, 그를 등용하고 잘하는 사람, 그를 부리고 일시키고 공로 있는 사람, 그를 평론할 것이다. 원래는 뭐예요? 용현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근데 이 현이라는 목적어를 앞으로 전지시키고 가운데 지를 삽입해서 현지용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20번 주어가 장괴 시멸, 장차 괭나라 이를 멸할 것이다. 지랑 시는 아까 동원어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유사한 문법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괭나라 이를 멸할 것이다. 원래는 뭐예요? 멸, 괵. 우리 가도멸괴 아시죠? 길을 빌려서 괵나라를 멸하다. 근데 장괴 시멸 이렇게 목적어 도치를 시켰고 가운데 시나 지를 삽입하게 됩니다. 21번 부모 유기 질치우. 이런 식으로 목적어 앞에 유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조가 되죠? 유 목적어 지 수러 되는 거죠. 부모는 주어 유 기질지 우. 우가 서술어인데 기질이 목적어입니다. 그 병이 목적어인데 유 목적어 지 수러 구조가 되는 거죠. 부모는 오직 그 병을 걱정하신다. 22번 주어 생략. 저는 유명시청 오직
명령, 그것을 듣겠습니다. 되는 거죠. 자, 도치구조에 있는데 위자 도치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위 A, B는 A를 B라고 일컫다 혹은 A를 B라고 부르다로 해석하는데요. 이때 A를 대명사 지로 대체하면은 위지 B가 됩니다. 이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수왈 미학 오필 위지 학의라고 하면은 비록 그 사람이 생각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길 나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을 배웠다라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위 하고 지자 그 사람을 배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 A, B인데 A를 대명사로 바꾸면 위지 B 되는 거죠. 23번 보세요. 이 생략된 주어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중용의 첫 문장이죠. 우리는 하늘이 명한 것 그것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 솔성, 본성을 따르는 것 그것을 일컬어 도라 한다. 수도, 도를 닦는 것 그것을 일컬어 교화라고 한다. 원래는 뭐예요? 위, 천명, 성, A를 일컬어 B라고 부르다.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고 하다. 그렇게 되는데 이 천명이 앞으로 나가고 여기 지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명지위 이거 삭제됐고 성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24번 주어 생략 차지위 혈구지도 우리는 이것을 헤아리는 도라고 한다. 원래는 뭐였어요? 위, 차, 혈구지도. 근데 차가 앞으로 나갔죠. 가운데 지 넣었죠. 그래서 차지위 혈구지도 되는 거죠. 25번 시운 여절 여차 여탁 여마 기 사지위여 기 뭐뭐 여는 아마 뭐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시경에 자른 듯 간 듯 쪼은 듯 간 듯 하다라고 하니 아마도 이것을 말한 것입니까? 이거 원래는 뭐예요? 이 시는 시, 위, 시는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도치시켜서 주어가 생략되고 지, 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 기 붙고 뒤에 여 이거 붙은 거는 일종의 수사 의문문 아마도 이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6번 주어 생략 비차지위야 나는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원래는 위차인데 도치에서 차지위. 자, 목적어가 의문사의 수식을 받을 때도 전치되는데 이때 목적어와 수어 사이에 지를 삽입한다. 원래 난 하면 뭐예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난이 하라고 하는 의문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럼 유한한이라고 안 쓰고 27번처럼 한한지유.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 유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뭐뭐를 가지다 그런 뜻인데 이게 소유를 나타낼 땐 주어가 뭐뭐를 가지다 이렇게 하는데 존재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 뭐가 있다 할 때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는 서술어 목적어인데 주어는 딱히 없고 소유하다 뜻이 아니라 있다 없다 할 때 그 있다 유무를 나타내는 겁니다. 목적어로 사용된 지는 수어가 부정부사의 수식을 받을 때 전치된다. 지가 목적어로 자주 사용된다 했는데 동사가 뭔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의 단어와 부사와 연결이 되면은 지자가 수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원래 그것이 있다 하면은 유지 이렇게 되는데 미자가 들어가요. 있지 않다,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미유지가 아니라 28번처럼 미지유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 자, 시경을 비롯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문헌에서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이 아닌 일반적인 그냥 일반 문장에서도 대명사 목적어가 수로 앞으로 도치된 현상이 목격된다. 29번 시의 시확 이것을 베고 이것을 삼는다. 목적어 수러 목적어 수러. 30번 과인 시문 과인이 이것을 묻는다. 주어 목적어 수러.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도치에 사용되는 지가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고대 중국어로 들을 청자, 청명 이렇게 하면 수러 목적어, 이거는 오케이. 그리고 시, 청, 대명사죠. 이거는 시자는 이것을 듣는다, 이 목적어 수러, 이거는 오케이. 이 청명, 시, 청 이건 괜찮은데 명, 청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고대 중국어에서 명령을 듣다 해서 명령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런 어수는 고대 중국어에서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명, 시 혹은 뭐 지, 청 이런 식으로 뭔가 도치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나. 앞에 물론 유자를 많이 붙이죠. 유명시청, 웨이밍시팅 이런 단어가 아마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고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를 조합해보면, 한번 정리해보면 뭐가 됩니까? 이 지라는 단어에 여러 사들이 들어있어요. 어휘들이. 지는 본래 사람이 발을 본뜬 지자, 머무를 지자 밑에 선을 하나 그어서 발이 가다 하는 게 본래 의미, 본이었고, 이게 이제 파생되어서 변하다 그런 뜻도 나오는데, 이 그 하는 대명사로 쓰이는 건 가차입니다. 동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빨간 사과가 있어요. 그 사과가 있는데 이게 맛있는 사과 열매도 되지만 미안해할 때 그 사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은 그건 왜 그런 거겠어요? 열매 사과와 미안해하는 사과가 발음이 똑같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가다라는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이런 문자가 있어요. 근데 이 문자가 대명사로 그것을 나타낸다면 왜 그렇겠어요? 옛날 중국말로 가다와 그것이란 단어가 발음이 아주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차입니다. 빌려서 쓴 거.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수식어로 쓰기도 하고 목적어로 쓰기도 했습니다. 수식어로 쓴다는 거는 지자처럼 그 아가씨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요. 이게 의미가 파생되어서 A, G, B 구조에 A의 B, A한 B로 파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어로 쓰기도 하는데요. 목적어로 쓴다는 건 뭡니까? 위, 지, 비 이런 식으로 그것을 비라고 부르다 할 때 그 목적어로 쓰는 건데요. 도치 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명, 지위, 성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때 지자가 도치 표지로 사용된 거죠. 네, 제가 설명을 뭐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엔 또 이제 이자를 어떤 용법으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또 지자랑 같은 기원을 가진,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문자적으로 말고 어원적으로 같은 기원을 가진 단어로 시와 기가 있는데요. 이 두 개에도 이제 좀 수요가 있다 싶으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물론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을지자가 가진 모든 문법적 어떤 용례를 다루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